발표를 하든 면접을 보든 잘하기 위해서는 이 방해 요소부터 다루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뭔가 하려고 하니까 방해 요소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나보고 할 수 없대. 또는 면접관이 너무 무서워. 또는 상사가 너무 무서워서 상사 앞에서 회의 진행이나 사회 진행이나 뭔가 발표를 하려면 나도 모르게 벌벌벌 떨어. 왜? 그 대상자가 바로 방해 요소입니다. 방해 요소 어떻게 대처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이 방해 요소 대처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해 요소요? 방해 요소는요, 여러분 삶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든 아니면 물질적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방해 요소는요, 고마운 거예요. 이 방해 요소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방해를 주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내가 그 대상으로 인해서 못한다? 일단은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사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한창 야외에서 훈련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야외 스피치 또는 필드 스피치라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한 40, 50대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1990년대에 부산의 남포동 있죠? 거기 사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막 극장가나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막 연설하고 발표하고 이런 것을 아마 한 번쯤은 보신 분은 계실 거예요. 제가 그런 훈련을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훈련을 했다고 했죠. 또 중간에 어려움도 있어가지고 포기했다가 중3 때 수학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칭찬을 듣고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기존의 영상에서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훈련을 했는지 좀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용두산 공원에 갔어요. 거기에 갔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 정말 5월 5일 딱 되죠? 어린이날. 사람이 수백 명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때 저는 도시락을 싸들고 용두산 공원에 갔는데 왜 갔냐? 훈련하러 갔어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는 못 변한다라는 강한 신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해왔던 대로 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훈련을 했냐? 노출 훈련이죠. 이 노출 훈련은 행동심리학의 하나인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노출을 자꾸 시켜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죠? 인지적인 오류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정서적인 불안을 체크를 하라고 제가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때는 저는 행동적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모이면 무조건 가서 연설을 하고 자기 암시 훈련을 하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에게 역할극을 해서 사이코 드라마죠, 일종의. 그런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 저는 그 당시에 사람이 많으면 흥분을 했습니다. 와, 사람 너무 많다. 와, 너무 좋아. 그리고 첫 말을 하기까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머물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어렵게 용기를 내서 훈련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상고 1학년 이남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저는 발표 불안증이 있고요. 남들 앞에서 말도 못하고 발표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주장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훈련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는 소심하고 저는 내성적이고 그것도 엄청나게 병신 쪼다처럼 말도 못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남들은 성격은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정말 성격을 바꾸고 싶어요. 아니 조금이라도 더 용기 있는 아이로 바꾸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가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시끄럽다! 저는 너무나 떨렸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노숙자예요. 노숙자. 지금은 부산 용두산공원에 노숙자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노숙자가 공원에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때 그 노숙자 아저씨가 저 끝에 50m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걸어오고 있는 거야. 오른쪽에 소주를 들고요. 더벅더벅 걸어오는 거야. 시끄럽다! 여기가 너지 안방이야! 이런 거야. 저는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시끄럽다 하니까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시끄럽다 하니까 딱 봤지. 그런데 노숙자 아저씨가 떠벅떠벅 걸어오는. 갑자기 이 앞에 있던 관중이 나의 이야기를 듣다가 옆에서 노숙자가 시끄럽다라고
다가오니까 그 긴장감이 조성이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긴장하고 앞에 50명이 있는 가족들도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항상 마무리는 뭘로 했냐면 자기 암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자기 암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자기 암시 멘트를 시작했습니다. 운명아 길을 비켜라. 운명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아주 야비한 것. 운명아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운명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아주 야비한 것.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노숙자 아저씨가 점점 걸어오는 거야. 떠벅 소주 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나를. 내가 아저씨예요. 근데 저는 옆에서 이제 스피치를 하고 있었죠. 딱 하고 있어. 근데 아저씨가 딱 있는 거야. 얼마 겁나 바로 옆에 있었어요. 딱 눈이 딱 마주쳤어. 근데 아저씨는 기가 막힌 표정으로 나를, 앞에는 관중이 50명이 있었어. 저는 겁나가지고 빨리 끝냈어요. 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딱 인사를 했어. 아무도 박수를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갑자기 저의 스승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의 스승님은 누구냐면은 작가야, 작가. 그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방해 요소를 사랑. 항상 훈련을 하게 되면 방해 요소가 나타날 것이다. 그 방해 요소를 사랑하고 그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더 자극을 받고 그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문구가 써 있는 것이 떠올랐어요. 저는 인사를 했는데 아무도 나에게 박수를 안 쳐준 거야. 화가 났죠. 짜증났죠. 망했죠. 그 스피치 훈련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딱 옆으로 들어가면서 아저씨가 내 앞에 딱 섰는데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저에게 자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제가 오늘 너무나 떨렸고 두렵고 아무튼 훈련다운 훈련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갑자기 예 이런 거야. 그랬더니 제가 아저씨 눈을 보면서 딱 했죠, 이렇게. 근데 좀 두려웠어요. 근데 아저씨가 이런 거야. 근데 몇 살이에요? 높은 말을 쓰는 거야. 예, 17살인데요. 17살. 내 아들뻘이네. 근데 여기서 왜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격이 엄청나게 소심하고 그리고 힘 있는 애들이 항상 저를 타깃을 해서 괴롭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기르려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보통 이 용두산공원에는 여러 명에서 어른들이 오는데 학생은 혼자서 여기서 하네. 어쩐지 계속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와봤더만 학생 혼자 해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열심히 한번 해봐. 나는 그런 사연인 것도 모르고 내가 고함 질러서 미안해요. 아닙니다. 아저씨 덕분에 제가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한번 해봐. 딱 그런 거예요. 그 뒤로부터 그 노숙자는 저의 팬이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토일은 무조건 용두산 공원에 왔거든요. 오면 항상 그 아저씨는 벤치에서 술을 먹고 있었어요. 깡술을. 걸어가면은 학생 왔어 이래요. 안녕하세요. 그래 열심히 해. 파이팅 이랬어요. 그렇게 저는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방해 요소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방해 요소를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았더니 오히려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더 강한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표 불안이 있는 사람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꼭 방해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방해 요소가 누군지 아세요? 사장님, 상무님 또는 부장님 또는 나를 평가하는 어떤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요. 왜? 그 사람들은 나를 평가를 하니까 나는 잘해야 되잖아. 실수하면 안 되잖아. 맞죠? 실수해도 되는데, 또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자네 좀 그거 왜 못했어? 딱 지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멘탈이 왕장창창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그 방해 요소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극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발표를 하든 면접을 볼 때 자신감이 생겨요. 예전에 어떤 골프 선수가 한번 저에게 스포츠 심리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골프를 치면은 가끔 이 나무 기둥이 있어요. 여기에 골프공이 딱 하면은 태양 때문에 그림자가 비쳐갖고 골프공이 안 보인대요. 블랙으로. 그래서 딱 칠라 하면은 이 그림자 때문에 그 공이 잘 안 보이는데 또 눈도 부시고. 근데 이 친구는 그때만 실수를 해요. 그래서 저에게 방해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노숙자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바로 눈치를 채고 그 뒤로부터는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했다? 그림자야, 너가 지금 나에게 방해를 해줘서 고마워. 나는 이것을
잘 칠 수가 있어 하고 이 친구가 자신감을 가지고 못 쳐도 좋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했는데 완벽하게 골프공을 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그 친구가 저에게 고맙습니다 했어요. 지금은 그 친구는 이제 프로 골프 선수가 돼가지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발표든 스피치든 면접이든 또는 일상생활에서 뭘 하든 간에 방해 요소는 무조건 생깁니다. 이 방해 요소는 뭔 없어요. 항상 제가 얘기했던 것 뭐죠? 안고 가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안고 가면서 이것을 노출을 시키고 두려워하되 이것을 어떻게 하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안고 가는 것. 즉 안고 기능입니다. 안고 기능.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친구 관계든 뭐든지 방해 요소는 무조건 나타납니다. 이건 뭔 없어요. 사람이라면 없앨 수는 있어요. 어떻게? 연을 끊어버리면 되죠.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면 끝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라? 안고 가라. 안고 가는데 방해 요소를 사랑하고 감사하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